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경제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이후 비자 규제도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가 미국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 듣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좀 잘 알지 못하고 궁금한 대목도 많죠. 오늘 모처럼 존청 대표 만납니다. 존청 대표와 함께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우리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또 몇 달 만에 뵙습니다. 그러죠. 네, 우리가 SBS 비즈 머니쇼에서 우리 존청 대표를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 처음 데뷔시킨 거 맞죠? 네. 근데 참 활동 활발하게 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 네. 책이요? 책도 써내셨던데 이제 미국 쪽에 이민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 이런 뭐 절세 이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실 만한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미국 투자나 이런 데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느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없어서 네. 그 관련해서 뭐 미국 법이 제공하는 여러 또 유리한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네.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건 아니면 뭐 한국에 미국에 투자를 하건 뭐 미국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건 이런 분들도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 누가 보겠나 싶었는데 아니 유튜브 벌써 15만 명이나 됐구만 구독자가. 참네. 야, 아니 그래요. 존청 대표님, 우리가 존청 변호사 했습니다만 존청 대표 이거 미국 셧다운 상황 이거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셧다운이 사실 매년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처럼 얘기는 나왔는데 네. 실제 셧다운으로 이어진 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뭐 몇 번 안 되고 그리고 네. 가장 최근도 이 트럼프 1기 정부에 있었던 2018년 그때였다고 그때. 합니다. 이게 배경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연방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예. 행정부가 이 매년 연방 정부 예산이 이 피스컬 이어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의회가 이제 당연히 그 법을 정해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줘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뭐 공화당, 민주당 아까도 제가 대기실에 있으면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저 하원은 공화당 또 상원은 민주당인 상황에서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워낙에 이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이 셧다운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예. 지금 아니 뭐 며칠 내로 비행기 각 비행기 뜨는 게 항공 편속 한 10% 정도 줄어들 수가 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혼란이 조금 이제 가시화 되겠네요. 이렇게 길어지면. 그렇죠. 이미 가시화가 된 부분도 꽤 많고 그리고 이게 최장을 이미 또 이제 경신을 했다라는 거죠.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돼서 그리고 36일 이 직전이 그랬었는데 예. 근데 이게 다시 또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셧다운이 되면 정말 필수적인 것들, 뭐 국방, 치안, 뭐 이민, 뭐 국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최소화하거나 이제 스탑이 되니까 말씀하신 그런 항공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뭐 기타 뭐 지원에 대한 것들 또는 뭐 이민 비자 그리고 또 이 세금 또 예. 일반인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국 세금 신고가 이 연장 신청 마감일이 이제 10월 15일이니까 다 끝났는데 그 환급이나 이런 것들 IRS 미국 국세청의 업무 인력이 또 이제 스탑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 실생활에 어떤 체감하는 그런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또 지난 9월 달에 그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우리나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있었던 게 이게 비자 이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비자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좀 또 워낙에 예. 바삐 변하다 보니 오래전인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당시에 뭐 LG 그리고 이제 뭐죠? 현대차. 예, 현대차에서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몇백 명이 이제 네. 비자 문제로 이제 구금됐었던 건데 예. 이슈는 그때는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비자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 특히 단기 출장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 단기 출장자들이 미국에 가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비자가 무비자라고 하죠. 이스타 비자가 있고 그건 이제 최대 90일까지 굉장히 약식으로 이제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비자이고 그리고 이제 단기 예전에 관광 비자 또는 출장자 비자라고 해서 B1, B2 비자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이 이스타 비자 또는 B1, B2로 갔을 경우에는 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뭐 예를 들어 전시회 참관, 어떤 협의, 뭐 그리고 어떤 뭐 미팅 아니면 그런 정도의 네. 예. 좀 일시적인 그런 성격의 일을 해야 되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서 그들이 했던 우리 그 저 출장자들이 했었던 일이 공장에서의 뭐 지도라던가 실제 돌아가는 것들을 또 컨설팅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 성격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 네. 당시 어떤 뭐 분위기가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사과는 아니지만 뭐 본인이 원했던 방법은 아니었었다, 본인은 이거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식으로 한 발 빼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런 일이 빚어졌던 어떤 공식적인 이유는 그 비자의 성격에 대한 어떤 오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존청 대표님은 영주권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권자신가요? 저는 예, 지금은 영주권자입니다. 현재는 영주권자. 네. 아니 지금 이게 조금은 그 정도 설명 갖고는 저희들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게, 저기 미국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게 이러다가 못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영주권이 없으니까. 네. 영주권까지 해결이 안 된 경우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고, 최근에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오스틴이 무슨 신학대인데 한국 학생들 합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입국 불허 내지는 뭐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조금 이제 비자 문제와 더불어서 약간 이렇게 미국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어요. 막상 갔다가 입국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하니까 지금 이게 핵심이 뭔가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네. 뭐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네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압박한 그런 분위기인 건 미국 사실인 들어가기가 것 같습니다. 힘들어진 거 맞죠, 네, 예전보다? 그렇습니다. 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예전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상황들을 보다 보니 네. 뭐 시민권 빨리 따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영주권 갖고도 불안해요? 그러게요. 그 영주권이라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인 거지 그렇죠. 어떤 국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보호를 받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 말씀을 해주시니 영주권자가 네. 여하한 어떤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 그런 범죄나 예. 그런 데에 연루되지 않으면 추방될 일은 없으니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굳이 받을 목적 내지는 그런 이유가 없었던 데 반해 이제는 그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 그런 게 아니어도 역설적으로 나는 시민권자가 아니니 어떠한 게 뭐 쉽게 또 내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식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게 뭐 앞으로 계속 그럴 거냐, 또 그거는 모르는 것이 또 예. 이민 정책이 또 특히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또 자주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보니까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트럼프 정부 하에서 예.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 좀 급한 불은 또 피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자체는 이제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제 기업들의 그런 투자 유치를 계속해서 지금 자국에서 하게끔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비자 제도도 거기밖에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보니까 비자 수수료를 기존 대비 엄청 올린다 또 이런 그 얘기까지 얘기. 있어가지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단 말이죠. 그게 예. 그것도 이제 지난달이었었는데요. 예. 우리 그 앞서 그 이번에 구금 사태에 있었던 네. 비자도 B1, B2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원래는 미국에서 이 근로 활동 이런 그 기업에 취직을 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들이 대표적으로 이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 미국 네. 회사가 이제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니 고용하겠다 그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자, 그리고 한국에서 보낼 때 뭐 주재원 비자, 또 뭐 투자 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세 가지인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H-1B라고 하는 네. 취업 비자의 취업 문제였어요. 취업 비자. 이게 뭐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이 토종 미국인이 아닐 법한 사람들이 다 미국에 자리 잡고 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되는 비자 프로그램이기도 하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도 저걸로 그렇죠. 시작했다면서요. 예, 일론 머스크 예, 대표적인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예. 했는데 그게 저도 그러고 보니 저도 아, 이제 그 그래요? 제도 유학에서 유학하고 거기서 유학생 비자에서 취업을 해서 H-1B 받고 또 그 회사를 통해서 이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했던 전형적인 그런 트랙을 밟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H-1B 프로그램이 사실은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스폰서를 할 수 있었던 네. 그런 방식이었는데 반해 그래 왔었는데 지난달 초에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으로서 이 회사 H1B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10만 불을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만 우리 돈으로 불. 1억 4천이 넘네. 네. 그렇죠. 예전에 몇천 불이었거든요. 예, 예. 몇천 불이었으니까 뭐 100배가 훨씬 넘는 그런 식의 인상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날부터 한 며칠 동안 패닉이었었죠. 예. 그러면서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 사실은 그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한 발씩 빼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해외에서 H1B를 진행하는 취업 비자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뭐 현재까지는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 말은 뭐 적어도 이 미국 내에서 뭐 아까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기업에 취직해서 H1B를 받는 게 거의 뭐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당이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들은 여기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뭐 일단 뭐 급한 불은 끄고 뭐 한숨은 돌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예. 이런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졸업하고 거기서 취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신분의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라는 거는 나라 바깥에 다른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받고 도장을 받고 들어와야 이제 여권에 찍히는 예, 거란 예. 말이죠. 그럼 이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H1B를 받은 사람들이 앞서 뭐 10만 불이 미국 바깥에서 진행하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된다고 했으니 그러면 다시 나가서 도장받고 오는 사람들도 해당되나?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었는데 예. 그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뭐 일단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유학생들을 포함한 이 외국인들로서 미국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비자 받는 데 있어서는 그 10만 불은 적용되지 않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자 또는 뭐 영주권 이런 좀 이따 뭐 골드카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고급의 인력 그리고 스폰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이 비자 문호가 열렸다면 네. 그런 식의 선별적인 것들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뭐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막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 막 손에 황금색 저 카드 막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다음 여쭤볼 질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월스트저널이 지금 분석하기를 이번에 뉴욕시장 당선된 맘다니 지지층이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그리고 유색 인종이 지지가 높았다 젊은 층 이래 되는데 보니까 이제 그 공약은 보니까 엄청나게 새로 이제 뉴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결국 부자들한테 증세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니까 제 생각에는 뉴욕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뉴욕 뜨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요즘 또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뜨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이 100만 불 골든카드, 이 소위 말해서 100만 불 들고 오면 미국의 영주권을 바로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거 확정된 내용이에요? 이게 연초에 처음에 예. 나와서 계속 뉴스가 이제 바뀌었죠. 근데 예. 결론은 아직 확정 아니다이고요. 아직은 확정 아니다. 안 됐다이고 처음에 나왔던 그 분위기와는 많이 바뀌었다가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 행정명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골드카드 뭐 100만 불 원래는 이게 100만 불이냐 뭐 500만 불이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100만 불만 내면 이제 영주권을 주겠다였었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기존의 투자 이민이라고 하는 뭐 80만 불을 투자해서 이 영주권을 받는 프로그램과 그러면 이걸 대체하는 거냐라는 그런 의견이 사실은 많았었어요. 예. 차이는 이제 80만 불 투자 이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고용을 일으키고 그걸 만족시킴으로써 내가 영주권을 받는 거고 예. 이후에는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하면 뭐 내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까지도 이어지는 건데 반해 예. 이제 골드카드는 그건 아니고 아예 영주권을 사는 거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이민법이라는 것이 의회의 어떤 결정으로 이제 정해지는 것인데 반해 그거에 상응하는 또는 그걸 이제 뛰어넘는 수준의 결정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이슈였었고 예. 그렇게 못한다였었고요. 예. 그렇다 보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어떤 일반적인 정책들이 늘 그렇듯이 한번 풍파를 일으킨 뒤에 정리하는 그런 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했고 그 뒤로 이제 9월 달에 나왔던 뉴스는 이제 이 영주권을 직접 이 행정명령상의 그 100만 불을 통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투자 이민이 아니라 다른 이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영주권 중에 내가 너무너무 잘났거나 바꿔 말하면 미국의 국익에 내가 기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비자가 있거든요. 네. 이제 NIW라고 해서 National Interest Waiver,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니 웨이브해 주세요라는 그런 이 영주권 네. 또는 또 EB1A라 그래서 정말 또 그런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이제 이 100만 불이라는 것이 원래 이 NIW나 EB1A에서의 기준은 내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국가 이익에 기여할 사람임을 나의 어떤 학술적인 성과라던가 어떤 그런 직업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네. 여기에 100만 불을 투자하는 것도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평가 기준으로 넣자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 이제 투자 이민이나 이런 성격보다는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영주권의 하나의 평가 요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인데요. 네. 이것도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명령 상황에 아직은 그쳐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뭐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라던가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뭐 헌법 소원을 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의 지금 법적인 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예, 진짜 궁금한 것도 많은데 아니 우리 전충 대표님 고객들 중에는 한인 교포들도 있고 우리 국내 그것도 있을 텐데 금년에 얼마나들 버셨는지도 궁금한데 시간이 없네. 다음에 또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